시간에는 아주 흔한 물질 중독 중에 하나인 니코틴 중독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흡연의 유래와 현황에 관해서 살펴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건 임진왜란 때예요. 그리고 서양인이 처음 담배를 접한 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미국 원주민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미국 원주민들만 흡연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미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에는 흡연용으로 재배되는 두 가지의 담배 식물, 즉 이 니코티아나 루스티카와 니코티아나 타바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널리 재배되는 것이 니코티아나 타바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니코틴이라는 물질의 명칭이 유래되었고 담배, 즉 타바코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형태의 일반 담배, 이렇게 필터 있고 이렇게 말아서 있는 그런 담배를 권련이라고 하는데요. 19세기 말부터 이런 형태의 담배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담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성장한 담배 회사들이 20세기 초반부터 해온 담배 판촉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선진국에서는 어떤 제재가 많으니까 제3세계 국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0세기 중반까지도 흡연을 권하는 의사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금연 사업이 굉장히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1960년대 중반에 와서야 정부 차원의 금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아마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요. 세계 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 한국 남자 성인 흡연율이 60% 정도가량이 돼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급기야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가 금연 정책을 도입하고 아주 대대적인 금연 사업을 시행해서 흡연율이 처음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2015년 초에 파격적인 담배값 인상이 있었죠. 그전에도 500원씩 한 두 번 올렸는데요. 2015년 초에 한 시점에서 약 2배 정도 담배값을 아주 대폭 인상했으니까요. 흡연이 위험하니까 이런 담배값도 인상도 하고 금연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아직까지도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가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 중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이 니코틴 중독도 엄연한 물질 중독입니다. 금단 증상이 있고 또 내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금단 증상이나 내성의 수준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아시다시피 흡연에 대한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약 60만 명의 비흡연자도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니코틴 중독과 흡연의 영향에 관해서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담배에는 약 2,5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게 불에 타면 또 좀 더 늘어나서 4,000개 이상으로 화학물질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권련은 이 종이에 하얀 종이에 특히 이제 화학 처리돼서 표백된 종이에 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종이가 타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많이 들어보신 것이 아마 니코틴과 타르일 겁니다. 사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지 발암 물질은 아니에요. 니코틴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흡연하고 7초 정도 지나면 뇌에서 발견될 정도로 신체에서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또 이렇게 빠르게 작용하다 보니까 반감기가 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 그 약물이 빠져나가면 일단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골초들, 영어로는 체인 스모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3, 40분 만에 계속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고 또 담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르라고 하는 것, 이 타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단일 물질은 아닙니다. 이 담배 연기가 타고 나서 응축된 그 물질, 까만 물질을 이 타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아스팔트를 깔 때 이 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콜타르라고 하는데 이거 비슷한 겁니다. 까맣게 이제 석유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지하고 남은 물질인데 그런 것처럼 담배가 타고 나서 까맣게 이렇게 응축된 물질인데 그 안에는 많은 발암 물질과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이 아크롤레인 아니면 포름알데히드 등이 그런 물질입니다. 흡연은 이 국민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선진국에서도 전체 사망의 30%가 흡연과 관련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시다시피 흡연은 특히 폐암과 관계가 있고요. 폐암 전체의 85%가 흡연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의 발병률을 한 9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흡연은 폐암 말고도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심장 질환이나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흡연은 이 기형아 출산이나 자녀의 이 ADHD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흡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간접 흡연, 영어로는 이게 환경상의 흡연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간접 흡연의 영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간접 흡연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또 게다가 남편이 흡연자일 경우에는 폐암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들도 증가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간접 흡연이 또 심장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는 이 간접 흡연 중에서 어머니가 피우게 됐을 때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것, 자녀의 건강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흡연하는 어머니를 둔 유아는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조사를 이렇게 보면 이 유아 돌연사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자고 나서 이렇게 잘 잤나고 열어보면 그냥 호흡이 끊겨져 있는 겁니다. 거의 3,500명 정도의 한 아이가 이렇게 사망하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어머니의 흡연, 부모의 흡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부모의 흡연이 신생아의 저체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기관지염이나 폐렴, 천식, 심지어는 자녀가 소아암을 걸리게 할 가능성들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흡연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니코틴 중독의 특성이 어떤지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흡연 행동의 발단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흡연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흡연에 관해서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에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많겠죠. 또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 여기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부모와 교사, 형제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면 이제 본인도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들이 많은 거죠. 흡연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거겠죠. 또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이게 조숙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행동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성인이 되고픈 마음에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또 긴장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 청소년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흡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추측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항심이 강한 청소년들 중에는 흡연자가 많습니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이 또래 친구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사회적인 압력을 받아서 흡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나이 때는 또 의리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친한 친구가 흡연을 권하면 거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는 친구가 이렇게 강하게 권유하는 것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흡연을 어떻게 시작해서 니코틴 중독자가 되는지를 도식화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먼저 르벤살과 클레어리는 흡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또 시작하는 단계, 정기적으로 흡연하는 단계, 그리고 그런 흡연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해서 이 흡연 행동 습득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길핀과 피어스는 가능성의 단계, 실험적 단계, 평생 100개비를 흡연한 단계, 그리고 정기적으로 흡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담배 소비를 하는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가능성의 단계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나이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흡연을 한번 해보는 단계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재학 사이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담배 소비를 하게 되는 단계는 대개 고등학교 재학 시부터나 아니면 25세 사이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길핀과 피어스는 이 100개비 이상을 흡연한 단계, 평생 태어나서 한 100개비 정도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니코틴에 중독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흡연의 시작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흡연 행동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흡연 행동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흡연 행동과 짝지어진 특정 행동을 할 때 흡연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흡연을 연상하거나 매번 흡연하기 전 자주 느꼈던 부정적 감정, 아니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흡연 욕구가 생겨서 그 행동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흡연한다는 설명이에요. 흡연이 기분을 좋게 했거나 나쁜 기분을 없애주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뭔가 보상이 따르니까요. 또 흡연 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습관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강화에 의해서 흡연은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흡연하는 습관적 흡연자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흡연 행동을 지속한다고도 볼 수 있죠. 중독성 흡연자들은 자신의 흡연 행동을 자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흡연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흡연자들은 담배나 라이터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니코틴 중독자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격에 따른 흡연자의 특성인데요. 외향적인 사람은 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흡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성적이거나 이렇게 신경적, 증적 경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성적이나 좀 짜증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하는 경향이 있죠. 참고로 남성 흡연자 중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많은 반면에 여성 흡연자 중에는 내성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 흡연자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족과 친밀감을 조금 덜 느끼고 반면에 친구 간의 의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자들은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흡연자들은 친구의 동조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래서 이제 흡연을 시작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싸움에도 자주 연루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여성 흡연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여성 흡연자에게서는 니코틴 대사가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같은 양을 흡연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연구로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꽤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성 흡연자는 남성에 비해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흡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불안하거나 우울을 처리하기 위해서 흡연하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다는 거죠. 끝으로 사회적 규범이 여성의 흡연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이 여성의 흡연을 조금 좋지 못하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뭐 TV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양에서는 뭐 자유롭게 흡연한다고 보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규범이 여성 흡연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 금연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코틴 중독을 공부하셨는데 많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